바로 이 대표가 최근 6대 은행장과의 만남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를 콕 집어서 금융회사들이 이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 이걸 지적한 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저희도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농담성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명과 달리 은행권에서는 실제 이 매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문제의 발언부터 어제 해명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6대 은행장을 만나 이 광고 문제를 언급한 매체는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이 매체는요,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선관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한미군도 이 보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현재 경찰이 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이재명 대표가 이 6대 은행장을 만나서 이 매체를,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를 콕 집어서 이 은행권의 광고 집행 상황을 물었다는 그런 사실이 보도가 된 건데, 그 이후에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압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요, 어제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건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행장님들하고 농담으로 한번 해본 얘기고 그랬더니 그걸 또 어떻게 아셨군요. 제가 이제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가짜 뉴스를 톱으로 싣는 이 신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저질 찌라시에 가까운데, 이 내용을 알고 과연 광고를 했을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랬습니다. 네. 이거 이상하게 또 왜곡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제가 뭐 압력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보시다시피 이 대표는요, 이제 농담이었다, 그리고 압력 절대 아니다, 언론한테 그렇게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데일리 측이 주장하는 상황은요, 좀 그것과는 달리 흘러간 듯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은행자들이 만난 이후에요, 은행권에서 이 매체에 대한 광고를 중지했다는 겁니다. 해당 매체는 항의의 뜻으로 당초 광고가 실려야 되는 그런 면을 백지로 내는 이른바 백지 광고로 지금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스카이데일리 측에 따르면 실제로 이 대표의 은행장 간담회 이후 모 은행으로부터 광고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압력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광고 중지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외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스카이데일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 대표의 시대착오적 발언은 언론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주적, 반언론적 행동이자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직권 남용과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 대표 발언이 나온 뒤 광고 중단 의사를 알린 모 은행의 광고를 지면에서 뺀 채로 백지 광고로 대응한 상태입니다. 물론 해당 매체의 경우에는요, 부정선거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제 미군 관련 내용까지 나오는데 미국 측에서도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사실 여부와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당수이고 또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특정 언론 매체의 광고 집행에 대해서 언급한 것, 이것 자체가 정치권 안팎에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고 또 스스로 비판을 불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의 대표일 뿐 아니라 야권의 차기 주자 1순위로 꼽히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뿐 아니라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중할 수밖에 없겠죠.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은행권의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개별 기업의 마케팅 광고 집행을 문제 삼을 줄은 몰랐다. 아무래도 유력 차기 대권 주자가 한 말이다 보니까 앞으로 해당 매체에 광고하기는 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 은행 측은 지난 20일 이후 해당 매체 지면 광고 노출을 전면 중단한 이유에 대해 이 언론사의 문제가 공론화된 뒤에 즉시 조치했다. 이 대표가 언급하기 전에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요, 여권에서도 오늘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형사 고발 방침 이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는요, 이 대표 발언 이후 일부 은행은 실제로 해당 매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은 광고 축소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종류의 언론이라도 광고 협박은 이 저널리즘에 대한 치졸한 공격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은행장을 불러 언론사에 대한 이 광고 및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중 운영장들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이제 와서 기업을 유학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합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 이제 은행권이 광고를 집행한 거,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났을 때 이제 거론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스카이데일리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지적을 받았던 그 금융회사가 스카이데일리 측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겠다, 예정했던 광고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지금 스카이데일리 측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이런 상황에 근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 방침까지 밝혔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이건 명백한 저널리즘에 대한 치졸한 공격이고 광고 협박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열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서는 사실 농담으로 한 거다. 그리고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를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있지도 않은 정말 엄청난 부정선거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만든 일종의 지라시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또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스카이데일리 측의 부정선거 관련 의혹 보도, 그것의 진실성 여부는 이제 사법처리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영향력이 크고 힘이 센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 문제를 그 광고주 앞에서 거론을 했다. 이 사실 자체가 지금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가 않고요.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언론의 입장에서만 보실 게 아니고 언론 자유의 입장,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광고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그건 그 회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걸 정치권에서 특정 기사와 연계돼서 지적을 한다? 그 문제는 과연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들을 안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가짜뉴스를 탑뉴스로 하면서 어떤 언론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해야 되고 이건 입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어떤 처벌이라든지 어떤 제재 조치가 필요한 거는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특정 언론,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라는 거를 지적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온 거는 맞아요. 굳이 스카이데일리라고 지적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중국인들의 간첩들을 잡았다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주한미군까지 하면서 국격을 실추하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의 광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라고 애둘러서 얘기했었으면은 어느 정도 용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특정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은 빌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만 보면은 은행권 관계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게 이제 시점상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나서 집행이 중지된 게 아니라 그전에 이미 이런 보도들에 있어서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광고를 중단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따지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광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하는 광고 자체, 대기업은 본인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광고를 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광고는 신뢰도입니다. 결국에는 시청률도 그렇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각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우들도 조금이라도 아무리 유명 배우라도 불미스러움이 생기면 바로 하차를 시키잖아요. 그 이미지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들이 은행권에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 그냥 좀 빌미를 주려고 특정 언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것보다 애둘러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좀 판단이
조금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광고가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광고를 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예가 저희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그건 듣겠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네네네. 많이 당해봐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네네. 증언할 수도 있어요. 네네. 본인이 이제 지나고 나서 농담이다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금융노조가 반응을 했어요. 네. 금융노조가 메시지를 내고 또 시차가 뭐 다르다고 또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어쨌든 그 직후에 광고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금융노조의 그 내용은 이재명 대표 쪽에 좀 뭐랄까 호의적인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를 편드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언론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금융노조까지 나서서 그 언론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냈고 메시지를 냈고 거기다가 실제로 어쨌든 광고 집행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1970년대에 그 백지 광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유신 정부에서 언론사를 이제 탄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줄을 재기 위해서 광고주들을 전부 다 압박을 넣어서 광고를 못하게 해서 그때 백지 광고가 나왔다가 네. 나중 격려 광고가 나왔어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그때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야당 대표가 그렇게 그런 어쨌든 뭐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 생각을 하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언론사를 아예 폄훼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농담이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그 카톡 검열에 이어서 그다음에 여론조사 검열에 이어서 광고 검열까지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비판이 있고 그것은 결국 민심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